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워즈 투나잇 임민소입니다. 저희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항상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플랫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피드백 해드리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와 함께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수익률은 어떻고 또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전명 시크릿 비밀요원 이혜린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FOMC 회의록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약화되면서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6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2,600선이 깨졌습니다. 특히나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주가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78% 하락하면서 2,587.0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락하는 종목이 더 우세합니다. 먼저 하락한 종목 616종목이고요. 상승한 종목은 279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낙폭을 줄이면서 87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깨진 모습입니다. 보시면 0.61% 하락하면서 866.25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469개,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1,000개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수급 살펴볼 텐데요. 양시장 모두에서 최근 기관의 매도세가 크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개인이 6,699억 원, 외국인은 1,149억 원을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은 이 거래를 연속해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8,001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홀로 2,183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외국인은 1,322억 원, 기관은 744억 원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필요한 세 가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5억 2,200만 규모의 새 시장 열리는 AI 스마트폰입니다. 네, 2028년에는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의 60%에 적용되면서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7년에 5억 원을 넘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작년 12월부터 디램과 낸드에 대한 가격 상승과 또 물량 부족의 불안함을 느끼면서 가격에 상관없이 사들이는 패닉 바잉 구매 패턴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문이 이렇게 증가하는데도 실 수요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감산을 지속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격 상승 탄력성은 1분기까지 확대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진격의 제약바이오주, 반도체를 뛰어넘는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바이오주, 오늘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 8일 열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한 달간 바이오 기업들이 포함된 KRX 지수가 무려 21% 넘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또 탄탄히 쌓은 기초 체력 그리고 기술 수출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바이오주가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 살펴봅니다. 네, 애플에서 27일 비전 프로가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애플 비전 프로는 머리에 쓰면 현실과 가상 세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MR 헤드셋입니다. 눈동자 그리고 손동작, 목소리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외신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화로 약 456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이 걱정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전 프로가 출시될 경우 이 MR 기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지수와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매니저들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면 시크릿 본격적으로 전략 짜봐야 되겠죠. 먼저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댓글창에서는 이혜린 비밀요원, 와, 오늘은 긴데 정말 잘 소화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분, 이혜린 아나운서가 새롭게 왔는데 오늘 두 번째 뵙는 거죠? 먼저 그렇죠. 한규수 매니저님, 두 번째 뵙죠. 바로 얼굴에서 미소가 이렇게. 그걸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텐데. 잘하고 계시고요. 네. 잘하시고 또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도 스마일의 대명사이신데. 네, 뭐 워낙 이제 앞에서 잘 받아주셔가지고 네. 또 저희도 이제 뒤에 후속으로 이제 방송할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눈에 또 오늘 어떤 작전을 세울지 브리핑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좀 활기차게 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이틀 동안 또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의 조정은 일단 어느 정도 뭐 예견됐던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놀라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일단 그동안 단기간에 상승폭이 워낙에 컸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의 상승폭이 워낙에 컸던 부분들이 있고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경계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태고 여기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딜레이가 되거나 내지는 금리를 한 번 정도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목소리까지 들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은 이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맞는 그런 격에 이제 시장의 조정 장세가 나온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조정이면 견조하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종목들이 좀 밀리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약간은 뭐 충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큰 흐름 자체는 바뀐 거는 없습니다.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아직은 견조한 조정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타이밍에서 건강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시장 자체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이 시장을 주도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좀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미국 증시 자체가 꺾여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국내 지수 같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시면 되고 전반적인 주변 여건 펀더멘탈 자체는 제가 보기엔 바뀐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언제 인하하느냐 이게 시점 차이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자체, 펀더멘탈 자체는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큰 흐름은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그 변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인하 가능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일시적인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어도 큰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시장이었는데 이 기대감이 꺾이는 바람에 코스피 코스닥 크게 또 하락을 맞았습니다.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댓글창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인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좀 감기 걸리셨죠? 네,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처져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옆에서 워낙 잘해주시니까 제가 네. 오늘 힘내가지고 한번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프니까 우리 백인현 매니저도 아픕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네,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국내외 증시가 모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섹터가 바로 있죠. 바로 IT 쪽이랑 그리고 바이오 쪽. 네. 이쪽이 이제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동차주도 최근에 뭐 연이틀 정도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시기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고 공교롭게 이제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간 부각되었다. 이 점이 이제 악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금리 추가적인 인상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지금 현재 FOMC 그 패드워치에 들어가 보면 3월달 FOMC에서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지금 보여지고 있긴 한데 일단 뭐 그 시기가 5월달로 한 단계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이제 시장의 일시적인 악재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항상 반도체, 바이오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관련 종목들이 워낙 많이 급등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백인현 매니저님, 내일 또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또 다음 주 시장이 많이 좌지우지 될까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이제 고용 보고서 이거에 시장이 흔들릴 정도로 시장 체력이 약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뭐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 뭐 온디바이스 AI 이쪽으로 집중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이제 관련 이슈가 부각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여전히 수급이 타이트하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께서도 크게 펀더멘탈적으로 바뀐 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백인현 매니저님도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을 제대로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작전명은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첫 번째 작전명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 AI 스마트폰 전쟁 속 총알 장전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전쟁 그중에서도 AI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은 좋은 종목을 찾아서 총알 장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4년 내로는 10배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지금 시장 속에서 저희가 장전할 수 있는 총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될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 이제 강한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오늘 뭐 그동안 지수가 많이 올랐다가 또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해 2024년 업종 전망에 있어서 실적 전망치가 가장 강력한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가 실적 전망치가 가장 강력했던 이유가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그 인공지능이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됩니다. 아마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1월 17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갤럭시 24가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그 온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새로운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새로운 반도체 칩이 2배 이상씩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금 시장은요. 중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을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내수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소식들도 분명히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되게 되면 그만큼 반도체 그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겠고 지금 이제 반도체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급자 우위에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그동안 하락세를 멈춰서 상승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지금 당장은 증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증산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공급자 우위에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가 온디바이스라든가 HBM, CXL 같은 고부 가치의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 가격 자체가 코스트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세가 단기간에 올랐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되면서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의 반등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보셔야 되고 또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PCB라든가 이 패키징 장비 관련주들이겠죠. 패키징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이제 패키지를 통해서 세트로 종목들의 이제 흐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만 많이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종목들도 동반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높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AP로 이 성능이 좌지우지 됐기 때문에 AP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떠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이 AI 폰이 떠올라 주면서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한교수 매니저님은 온디바이스 AI를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백일현 매니저님, 사실 이 반도체를 다시 회귀를 해보자면 11월 달부터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재료들이 나왔었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사실 뭐 나올 이슈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가 뭐 최근에 CXL, PIM,
다양한 이제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을 잠깐 살펴보면 네. 기존에 많이 올랐던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 대장주인 반도체 IP랑 반도체 팹리스 업체 뭐 대표적으로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부분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던 반도체 관련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들의 차익 욕구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새롭게 이제 저가에서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재 3인방, 전공정 소재 3인방을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종목 결국에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말 또는 2분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소재도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시각 공정에 사용되는 포커스링 같은 이제 부품주, 뭐 월덱스라든지 KNJ라든지 TCK, 뭐 하나머트리얼즈라든지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을 돌리신다라면 이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기회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 돌아가는 사이클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큰 상승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 스마트폰을 살펴보면 기존에 2배 이상의 D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D램 가격 전망, 또 낸드플래시 가격 전망에 대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교수 매니저님, 네. D램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앞서도 제가 이제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 시장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면서 네.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램 가격이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고정거래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이제 열리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의 강세는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도체 시세가 어디서 꺾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거나 내지는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냐면 경기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갑자기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미국 경기가 꺾이거나 내지는 중국 경기가 지금 중국 증시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더 꺾여가지고 중국의 경기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국면을 가거나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게 되면 반도체 D램 가격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그때는 반도체 관련주는 우리가 분명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D램 가격의 D램을 증산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감산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다 이제 빼놨고요. 그 시스템들을 다시 증산하기 위해서는 또 그 시스템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그 D램 가격이 이제 막 올라가는 상태에서 가격을 공급량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D램 가격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최근에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우상향으로 돌고 있는데 네. 바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D램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DDR4에서 이제 DDR5로 이제 넘어가면서 가격 자체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HBM, 그리고 CXL, 그리고 온디바이스, 새로운 반도체 가격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라든가 그 SK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D램 가격 강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겠고, 이들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주들,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서 우리는 반도체 종목들이 여전히 올해 증권시장에서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의심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슈에 따른 실적은 아직 찍히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네. 그 넘버가 찍히기 전까지 반도체주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반도체 업황보다는 주가가 먼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이미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찍힌다라고 봤을 때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D램 가격이 향후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는 우리도 알고 있고 많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엔드 유저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칩을 미리 이제 가격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오르기 전에 미리 이제 재고를 쌓아 놓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생각보다 공급 부족,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생각보다 부족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가격이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반도체 가격 상승 전망이 지속적으로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슈들만 보더라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뭐 향후에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또 반도체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반도체 종목 있으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테스나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데스크탑 그리고 태블릿이라든지 다양한 IT 디바이스 기기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라면 이미지 센서 테스트 전문 업체인 두산 테스나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달에 갤럭시 S24가 이제 드디어 출시를 하죠. 네, 그쵸.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전 예약 뭐 추이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면 이미지 센서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테스터 업체인 두산 테스나가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사실 그 갤럭시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 그때 잘 안 팔리면 반도체 하락 옵니까? 잘 안 팔리면 하락이 오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거품이 조금 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온디바이스 AI가 올해 처음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될 텐데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갤럭시 버즈에도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면서 갤럭시 버즈도 이제 동시 통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일단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초적인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는 뭐 2026년이나 2025년이나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 더 하이엔드급의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될 텐데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최초로 이제 동시 통역이 되는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말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줄어드세요? 그게 아니라 네.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잘 팔린다라는 거를 확신하게 너무 이제 확신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말이 자신 없어 보이는 거는 아프셔서. 목이 좀 잠겨가지고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목소리를 좀 줄였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인터넷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동시 통역 되는 거 굉장히 달콤한 이슈기는 한데 일반인들이 외국인하고 누가 통화하냐. 그쵸? 이게 큰 이슈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잘 팔릴까? 그 부분을 이런 제가 얘기가 한번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 그래요. 진짜 뭐 외국인하고 우리가 뭐 전화로 통화를 뭐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없죠. 살면서 저도 몇 거의 번 없죠. 없고요. 뭐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영어를 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영어는 그래도 많이 이제 통용가 됐기 때문에 네. 그나마도 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아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뭐 전화로 통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 스마트폰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이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궁금증은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아마 지금 이 이제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 비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지금 삼성전자 내에서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인공지능 폰이다, AI 폰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까지 이제 대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는 그 사용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그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궁금증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비서 역할을 한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네. 그 수요는 뭐 급격하게 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좀 회복되는 조짐들이 나올 때 그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은 두산 테스나를 주셨는데 한교수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는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PCB 쪽을 계속 많이 보고 있는데요. 대덕전자를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열리게 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P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덕전자 같은 종목도 FCPGA를 중심으로 굉장한 기술력을 갖추고서 재작년까지도 강도 높은 실적 증가세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 위축되면서 이 종목도 실적이 꼬꾸라졌던 상태였었죠. 하지만 역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스마트폰 업황 자체가 살아나게 되면 내년 이후부터 이제 새롭게 올해부터 실적 증가세가 가셔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도 덜 올랐던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는 PCB 관련주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가? 이미 올랐던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와중에 덜 올랐던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들 PCB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갔다가 눌림을 주고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은 우리가 무수하는 구간이 아니라 그동안 반도체 쪽에 편승을 못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편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시되 반등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게 주가가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천천히 갈 거니까 느긋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덕전자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첫 번째 작전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떠오르는 월드스타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이 바이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오가 점점 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월드스타 못지않은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지금 시점에서 뭐 어떤 스케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이제 바이오텍 쇼케이스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최근에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였고, 물론 이제 오늘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낙폭 큰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향후에도 이제 미국 암학회라든지 3, 4, 5, 6월달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이오 학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임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부각되면서 바이오 임상이 많이 중단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경기를 살린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자체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외부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뭐 이렇게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한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그전에도 계속해서 바이오 학회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올해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바이오 학회가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그 어느 해보다 최근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M&A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 이전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는 금액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 가능성도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바이오 관련해서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처럼 키워드 중심별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라. 지금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큰 하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는 ADC, 약물항체 접합체라고 해가지고 ADC가 가장 시장의 키워드가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레고캠 바이오가 최근에 2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을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상장한 뭐 카티 세포 치료제라든지 NK 세포 치료제 같은 이제 자기 면역을 통해서 이제 바이오 암 세포를 사멸하는 역할을 하는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부각되기 시작했죠. 뭐 카티 세포 쪽에서는 큐로셀이 있고 NK 세포 치료제에서는 NK 맥스 등 다양한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제 뭐 향후에는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방사능 치료제라든지 이런 키워드별로, 그리고 중입자 치료제라든지 이런 키워드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 여러분들이 미리 키워드별로 종목을 선별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면 조금은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별로 좀 준비를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이버 밴드에 가면 또 자세히 준비되어 있죠? 네, 제가 지난 연휴 동안 못했었는데 사실 제가 꼭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네, 바이오가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 네. 요즘에 뭐 알츠하이머 관련, 비만, 그리고 AI 맞습니다. 관련된 제약도 있다 보니까 정리가 돼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오 섹터 내에서 지금 보는 종목도 따로 있으실까요? 네, 일단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퓨처캠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사능 치료 쪽입니다. 이제 전립선암 쪽 파이프라인은 FC705 쪽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일단 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면 글로벌 주요 빅파마 업체들과 비교해도 아직까지 일상 결과만으로는 충분히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퓨처캠의 전립선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할 경우에는 2조 원 이상의 파이프라인 가치를 전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충분히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퓨처캠 뭐 방사능 치료제 쪽으로도 키워드가 돌 경우에는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께는 퓨처캠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주도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반도체 이야기도 요즘 굉장히 많고 바이오도 주도주가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느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계세요? 일단 저는 반도체 쪽에 거의 뭐 이제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자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반도체에다가 올인하시게 되면 대응하시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 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 그 반도체 쪽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50에서 한 60% 정도 가져가시고 네. 나머지 정도는 뭐 지금 뭐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뭐 일부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종목을 좀 그 포트폴리오 약간 짜는 게 맞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좀 올인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도주라는 게 그래요. 주도주라는 종목들은 시세가 먼저 많이 가지만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나중에 꺾일 때도 덜 꺾입니다. 더 안정적이에요. 그게 주도주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바이오 제약주들은 저는 종목별로 정말 선별적으로 접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제 그저께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 이제 유전자 치료제 임상 시험 실패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바이오 제약주들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약 개발에 근접한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었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접근을 하더라도 실적이 좀 따라주고 그리고 신약 개발에 대한 그 신약 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춘 업체들이 있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이제 그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제가 그나마 보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를 너무 좋아하시는 죄송합니다.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그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은근하게 좀 시세가 좀 나오고 있죠.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이고 대표적인 어떤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꿋꿋하게 이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자금 여력도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요. 비만 치료제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업체다. 라고 저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제약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한미약품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반도체와 바이오 제약주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반도체가 먼저 선두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좋지만 또 바이오 종목들도 포트 내에 담아두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 혼합현실 생태계 구축 중입니다. 애플의 이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가 27일에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언제 파나 했는데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격이 456만 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와, 제 월급보다 많은데요. 누가 삽니까 이거? 일단 뭐 지난해 6월 달에 사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되면서도 생각보다 성능은 월등히 좋은데 456만 원이라는 고가 때문에 많은 대중화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시각이 조금 강했습니다. 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그 메타의 이제 오큘러스 캐스트 같은 이제 새로운 이제 보급형 XR 기기라든지 MR 기기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출시된다라면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가 최근에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서 관련 쪽에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XR 기기라든지 MR 기기 쪽에서도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AI가 탑재되면서 시장이 커진다라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제 애플이 출시하고 있는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는 456만 원이라는 고가이기 때문에 대중화되기는 어렵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굳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본다라면
전반적인 XR 기기에서는 OLED, 마이크로 OLED가 탑재되기 때문에 뭐 올레도스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OLED 관련 종목에서는 우리나라의 뭐 덕산 네오록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소재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전반적인 XR 생태계 이쪽에서 이제 XR 기기에 탑재되는 컨텐츠 제작할 수 있는 뭐 스코넷 같은, 맥스트 같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부품주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라면 충분히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OLED, OLED 그리고 콘텐츠 관련 종목까지 살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LG 이노텍이 다방면에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LG 이노텍이죠. LG 이노텍 잠깐만요. LG 이노텍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서 지금 현재 거의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사업단이 이제 반도체 기판 쪽도 있고요. FC BGA 쪽 기판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 외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죠. 한 20% 후반대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XR 기기라든지 뭐 향후에 태블릿, 노트북 이런 게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다라면 사실 삼성전기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기 못지않게 LG노텍도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후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늘어나면 LG노텍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 비전 프로 이야기를 찾아보면 중국 협력사 비율이 무려 6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크게 있을까 싶거든요. 한규수 매니저님. 그렇게 제가 보기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애플의 비전 프로만 보고서 우리가 지금 이 XR 시장이 커지기를 바라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고 하는 게 저도 판단이고요. 지금 뭐 456만 원이라는 엄청난 고가라고 하는 이 제품 자체에 대한 수요 자체도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수요가 그렇게 저는 높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잠깐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시세를 이끌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비전 프로 외에 지금 이제 메타라든가 또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XR 기기 이제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보급형 이런 XR 기기가 발표가 되는 메타라든가 삼성전자에서 이런 그 XR 기기가 발표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시작으로 뭔가 가능성은 보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장이 형성될 때는 삼성과 메타가 본격적으로 제품 출시가 나오고 보급형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커진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성급하다라는 부분들을 보시기 바라고, 단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 XR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XR 기기가 또 이제 출시가 되게 되면 거기에 또 새로운 PCB가 더 들어가게 되고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또 이제 마이크로 LED 같은 이런 제품들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이제 비전 프로를 발표하고 나서 삼성전자라든가 메타가 새로운 후속 제품들을 내놓게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서서히 시세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 기기 관련주들은 아직은 성급하게 움직일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조금 길게 볼 때는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종목도 따로 여기 있을까요? 저는 이제 라운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XR 기기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라운텍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이 지금 XR 기기용 XR 기기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든가 컨트롤러 통합 칩셋을 생산하는 내지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XR 기기가 뭐 삼성이라든가 애플 중에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종목이어서 이런 종목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의 라운텍 그리고 백인환 매니저는 LG 이노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신시장이 크게 올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AI 폰도 그렇고요. 이 XR 헤드셋 관련해서도 시장이 열려주면서 국내장까지 올라가 봤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플러스로 바이오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으로 돌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내일장입니다. 먼저 게임 룰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NBA 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한데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인 종목만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이 나가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또 목표가를 터치했을 때는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한 달에 4번의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매도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도 매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월 첫 번째 개인 순위입니다. 1위에는 정종택 매니저 있고요. 2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순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별 순위에서는 한규수 매니저가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 0.59% 플러스권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정종택 매니저의 LNK바이오,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하나마이크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월 수익률 살펴봤습니다. 먼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까지는 반도체주 흐름이 그래도 좀 괜찮았기 때문에 한규수 매니저님의 종목들 네. 플러스권에 크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칩스앤미디어도 간당간당하게 그쵸. 플러스권에 있어요. 일단 어제는 뭐 그 장중 한 7% 정도까지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 뭐 반도체가 밀리면서 이제 수익률이 조금 까먹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칩스앤미디어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주들이 단기는 올랐고 좀 쉬어가는 과정들이고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옆으로 이제 기어가는 과정들인데 이 밀집대 하단이 얘기했죠. 대체로 3만 원 정도 여기가 깨지지 않는 선이면은 주가는 뭐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들이 나오다가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아직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온디바이스의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주니까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포트폴리오는 유지하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칩스앤미디어 리뷰해봤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네, 오늘 한 8%대 빠진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하이케이 전구체 생산 업체고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도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반도체와 태양광 업황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추천하고 나서 이제 1월 2일 날에 목표가인 2만 원에 약간 70원 모자라면서 밀렸는데요.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사실 오늘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많이 낙폭큰 조정을 받았는데 하지만 이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급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내일장으로 이제 돌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을 편입하실지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겠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군들을 지금 하나씩 재편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첫 개장일 날 종목들이 다 한 번씩 다 올랐습니다. 심택도 개장일 날 주가가 거의 거의 10%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눌리고 있는데 심택을 다시 한번 포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이제 PCB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겠고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이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심택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발 그런 어떤 그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 증가세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현재 디램이라든가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갤럭시 S24가 출시가 됨에 따른 그에 따른 수혜주로도 분명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일단 보시기 바라고 그 MCP 멀티칩 패키지라든가 또 FCC, CFP 같은 모바일용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실적 증가세가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참 지루하고 답답한 종목이고 참 정말 힘들었던 종목이긴 한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포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주가의 반등 흐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 정도 급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급등이 나왔고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면은 한 번 정도 저가 매수를 하면서 반등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이어서 오늘 심택 포트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자, 종가에서 50원 빼가지고 매수가 49,900원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 47,000원, 손절가 38,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49,000원,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8,500원을 제시해줬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심택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은 내일장 어떤 종목 편입하실까요? 네, 레뷰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레뷰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업체이고요. 최근에 이제 틱톡샵이 국내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대장주로서 부각되었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그 광고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TV 광고라든지 뭐 홈쇼핑 광고라든지 여기서 탈피를 해서 이제는 SNS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광고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SNS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한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레뷰코퍼레이션이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중간에서 마케팅을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을 가지고 올려다가 오늘 이제 기존 반도체 관련 종목, 대장 종목인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금요일장 아무래도 주말을 앞두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루 더 조정을 받는다라면 과거에 이제 틱톡샵 관련해서 대장주였던 레뷰코퍼레이션이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뷰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를 한번 주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일단 21선까지 안정적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서서히 매집해 간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매수가는 15,300원, 목표가는 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뷰코퍼레이션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들어봤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사실 이런 종목들 지금 지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일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못 간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최근에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때 움직일 때마다 그 섹터 내에서 대장주 위주로만 움직였습니다. 다른 뭐 2등주, 3등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내일 하루 더 쉬어간다라면 틱톡샵 기존의 대장주였던 레뷰코퍼레이션이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레뷰코퍼레이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주시죠. 네. 자, 제가 지금 오늘 장이 마감이 되고 나서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녹화를 했는데요. 지금 한교수 네이버 밴드에 가시게 되면 오늘 무료 방송 녹화를 보실 수 있고, 또 너튜브를 통해서 한교수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무료 방송 녹화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고 지수가 조정을 받았죠. 이게 위기인지 기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고 주목해 볼 만한 반도체 종목까지 압축을 드렸으니까, 자,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소통 창구 안내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사실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제가 진행을 못 했었는데, 내일은 꼭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고점에서 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